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적폐청산 꺼내 들었어요. 맞아요. 워낙 상징적인 단어라. 네. 자, 이 단어 꺼내든 이유가 뭡니까? 일단 대통령실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말 그대로 쌓여있는 폐단을 척결을 하는 게 개혁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대통령의 평소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적폐로 지목한 대상은 사실상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 산업발전에 따른 노동구조의 변화에는 저항하고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기득권화됐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취임 후에는 처음이지만 네. 취임 전에도 이 적폐라는 단어 쓴 적이 있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 네. 2월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이 관련 질문에 답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 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적폐청산 이야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표 적폐청산과 이 문재인표 적폐청산은 뭐 다른 겁니까? 네, 방금 뭐 인터뷰 내용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일단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보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에 대한 청산의 중점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 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앞서 보신 지난 2월 인터뷰 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얘기였지만 오늘 했던 발언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거와 같은 연장선에 있지는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도 해내야 하는 3대 개혁을, 특히 노동개혁을 우선적으로 주문한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적폐청산 뒤에 노동개혁 얘기했다는 건데 정확하게 뭐가 다르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은 표를 얻기 위한 선동에 가깝다면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걸 힘들지만 도려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불합리한 게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서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 또 눈에 띄는 단어가 적폐 말고 부패도 있어요. 그렇죠. 보통 부패라면 뭐 공무원이나 기업 뭐 이쪽에 많이 쓰는데 오늘 노조 부패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 공직과 기업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했지만 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노조, 공직, 기업 3대 부패라는 말 썼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 쓴 거거든요. 오늘 네. 처음 나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민노총 이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과 파업에서의 불법 행위 등을 이 노조 부패로 보는 건데요. 공직, 기업 부패까지 거론하면서 내년에는 전방위적인 사정정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부패를 척결해 노동자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 부패 척결로 고용 창출과 수출 활력 제고 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린 겁니다. 이 공직 부패는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다가 이번에 총리실에서 부활하는 공직감찰반이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자리가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예요. 네. 예전에 이 업무보고 받았던 것과는 형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조금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지난 7월에 취임 후에 첫 업무 보고를 했을 때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는 부처의 장관들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찾아와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형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랬었죠. 1대1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신년 업무 보고는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관뿐 아니라 부처 실무자도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등 160명 가량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죠.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과 비슷한 형태로 두세 개 부처를 합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보자 이렇게 영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저 장소가 이제 청와대 영빈관이었는데요. 그렇죠.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영빈관 요즘 자주 갑니다. 네, 요새 뉴스 보면 청와대 영빈관이 배경인 거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난 5일에 베트남 국빈 만찬 때 처음으로 이 청와대 영빈관을 썼는데 그 뒤로 또 사흘 뒤 8일에 축구 국가대표 환영 만찬 여기서 했고 또 15일에는 국정과제 점검 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이어질 업무 보고도 청와대 영빈관이 주로 활용이 될 텐데요. 제가 이유를 대통령실에 들어봤더니 일단 이 용산 대통령실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갈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대통령 행사에 쓰였던 곳이기 때문에 음향 등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하고요. 또 워낙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행사에 맞게 꾸미기도 좋다고 합니다. 다만 업무 보고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 일반 국민의 영빈관 관람은 사실상 제한이 되는데요. 이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줬다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대통령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송찬욱 기자였습니다.